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마곡에 살고 있는 4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저는 1년 전 제 청춘을 바친 결혼 생활에 뼈아픈 배신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15년을 함께 산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고요. 남편이 저를 두고 바람 피운 것도 모자라 시어머니와 짜고 저와 이혼하기 위해 엄청난 일을 꾸몄던 것입니다. 아직도 그때의 일을 생각하면 화가 머리끝까지 쏟고 억울한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런 놈과 뒤늦게라도 갈라서 다행이란 마음도 있습니다. 어차피 남편과 시어머니는 저를 배신한 그 일로 결국 더 큰 배신을 당하며 골탕을 먹게 되었으니까요. 남편과 시어머니 모두 대차게 인생을 말아먹게 된 것입니다. 이래서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이 나오나 봅니다. 나중에 크게 후회하지 않으려면요. 남편은 저보다 3살 연하로 남편과 만나게 된 것은 자전거 동호회여서였습니다. 저는 연하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고 연상을 더 좋아했는데 남편은 누나인 제가 좋다면서 그렇게 저의 뒤를 쫓아다니더라고요. 처음에는 무시하고 받아주지 않았는데 남편의 순애적인 사랑에 결국 나중엔 마음을 받아주게 되었죠. 제가 한번 크게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는데 그 사실을 알고 남편이 울면서 달려와서는 제가 병원에 퇴원할 때까지 저의 옆을 지키며 병간호를 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과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그런데 저희 부부에겐 큰 시련이 다가온 적이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뒤늦게 알게 된 사실인데 바로 제가 불임이란 사실이었죠. 그런데도 남편은 한결같이 저를 사랑으로 대해주었습니다. 아이는 없어도 된다면서 우리 2사람만 행복하면 된다고 해주었죠. 그 사실을 알고 시어머니는 나이도 남편보다 많은 데다 잘 나가는 당신 아들과 결혼해놓고 아이까지 못 가진다면서 저를 굉장히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사실 남편이 저보다 어리지만 회사에서 인정받은 제법 능력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워낙 남편이 저의 편을 들어주니 결국 어머니도 나중엔 아무 말씀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전 늘 남편에게 고마운 마음이었고요. 그랬던 남편이 변하는 것은 정말 순식간이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남편이 점점 변하기 시작하더니 딴 사람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날은 결혼 기념일이었는데 남편은 까맣게 잊은 듯 했습니다. 친구들과 오랜만에 술 약속이 있어 늦는다고 연락이 왔으니까요. 여보, 나 오늘 오랜만에 친구 녀석들 만나서 좀 늦을 것 같아. 기다리지 말고 먼저 밥 먹어. 오늘 같은 날 나 혼자 밥 먹으라고? 당신 오늘 무슨 날인지 정말 잊었어? 오늘이 무슨 날이긴, 목요일이지. 그게 아니고, 오늘 우리 결혼 기념일이라고. 그런데 그런 날을 나 혼자 보내라는 거야? 당신 요즘 변한 거 알아? 아, 오늘 우리 결혼 기념일이었어? 깜빡했네. 그런데 여보, 이제 우리 나이가 적은 것도 아니고 40대인데 그런 거 챙기기엔 좀 징그럽지 않아? 우리 이제 그런 거 그만하자. 결혼기념일에 나이가 어디 있어? 우리 부모님은 매년 꼭 서로 챙기셨단 말이야. 아무튼 나는 오늘 친구들 만나서 늦을 것 같으니까 그러면 당신 혼자 맛있는 거 먹으면서 결혼기념일 챙기던지 해. 백화점 가서 사고 싶은 것도 좀 사고. 그러면 나 이만 끊는다. 작년까지만 해도 저 없으면 못 살 것 같이 굴던 남편이 갑자기 변하니 그 서운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내가 알던 그 사람이 맞나 의심도 들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은 남편은 술에 잔뜩 취해서 오더니 저에게 막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봐, 할머니 내가 견해준 거 고마워라고. 당신 나 아니었으면 평생 결혼 못하고 혼자 살았을걸? 연하 남편 데리고 사니까 좋아 죽겠지. 나보다 나이 많은 여자가 뭐가 좋다고 그땐 그랬는지.
아, 내 팔자야. 연상이라서 이해심 넓어 좋다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딴소리야? 내가 싫다는 거 쫓아다닌 게 누군데? 그러니까 하는 말이야. 당신처럼 나이 든 할머니가 뭐가 좋다고 그랬던 건지. 그때는 내가 나이도 어리고 뭣도 모를 때라 순진해서 그랬어. 지금 같으면 당신 같은 여자 쳐다도 안 봤다고. 나도 당신 이렇게 막말하고 막대 먹은 사람인 줄 알았으면 결혼 안 했어. 나 좋다고 쫓아다닌 남자가 어디 한둘이었는 줄 알아? 그러면 그놈이랑 하지 그랬냐? 아이도 못 낳는 당신 같은 여자랑 결혼해서 남들 다 있는 자식도 없고 내 인생이 불쌍하다 불쌍해. 이 자식이 진짜. 저는 남편의 머리통을 한 대 때려 주었습니다. 그제야 남편은 자기가 심했다고 잘못했다면서 용서를 빌더라고요. 그래도 저의 아픈 부분까지 건드리며 이야기한 남편이 용서가 안 돼 며칠 동안 말을 안 하니 수시로 문자에 선물에 나중에는 제 앞에 무릎같이 꿇으면서 빌었습니다. 자기가 미안하다면서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까지 하면서요. 여보, 누나, 내가 정말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잘못했어. 한 번만 봐주라. 응? 제발 한 번만. 이용석, 너 용서해주는 거 이번 한 번만이야. 다시 한 번 그랬다가는 아주 국물도 없어. 알겠어? 누나. 그래도 그동안 저한테 한결같이 잘해주었던 남편이었기에 용서해주기로 마음 먹었죠.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고 저한테 빌면서 약속까지 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은 돌아가시긴 했지만 저희 아빠가 아프실 때 많이 신경 써주었던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남편과 예전처럼 살가웠던 사이로는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해선 안 되는 말까지 하며 남편의 바닥을 본 부분도 있었지만 그이 또한 예전 그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저를 아끼고 사랑해주던 남편은 온데간데 없고 무심하고 무뚝뚝한 사람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 부부는 아주 뜻밖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건강했던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치매에 걸린 것이었죠. 시어머니는 저와 따로 살고 계셨는데 요즘 들어 시어머니 행동이 이상하다며 남편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한번 모시고 가야겠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찾아간 병원에서 치매 진단을 받으셨던 것이었죠. 그 일로 남편은 많이 상심한 듯 보였고 오랜 고민 끝에 저희는 시어머니를 모셔와 저희 집에서 모시기로 했습니다. 사실 전 몇 년 전 치매로 저희 아빠를 떠나보낸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아빠 간병을 집에서 엄마가 하고 계셨는데 제가 시간이 날 때마다 가서 엄마를 도와드렸었습니다. 다행히 아빠는 얌전한 치매여서 엄마와 저를 그렇게 고생시키지는 않으셨습니다. 어린아이가 된 것 마냥 방긋방긋 웃으시며 뭐든 시키는 대로 하시는 분이었으니까요. 나중에 아빠가 치매로 악화하면서 제 얼굴조차 알아보지 못하셨는데 그런데도 저한테 항상 하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고마워요. 미안해요. 아빠는 치매를 짧게 앓고 떠나셨는데 그렇게 아빠를 보내고 나니 많은 후회가 몰려왔습니다. 좀 더 잘해드릴 걸. 이럴 땐 이렇게 해드릴 걸. 왜 그때는 다 해드리지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이요. 그때 제가 친정으로 아빠 간병을 하러 갈 때 아무 군말 없이 저를 응원하고 배려해 주었던 사람이 바로 남편이었죠. 우리 사이가 대면대면 해줬다지만 그때 일을 생각하면 시어머니가 아프다는 사실을 모르는 척 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저의 사이가 살뜰한 사이는 아니었지만 아빠 돌아가실 때를 생각하니 시어머니의 여생을 후회 없이 잘 지내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치매 걸린 시어머니를 모시는 것은 정말 만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치매가 심각한 상태였는지 제가 감당할 수 없는 행동들을 많이 하셨으니까요.
걸핏하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며 제 머리끄덩이를 잡았습니다. 이 도둑년! 니년이 내 밥 훔쳐먹었지? 내 밥 내놔. 내 밥 내놓으라고! 어머니, 제가 왜 어머니 밥을 훔쳐먹어요? 조금 전 드셔놓고 벌써 배고프신 거예요? 니년이 밥을 주긴 언제 줘? 하루 종일 쫄쫄 굶겼으면서 당장 먹은 내 밥 뱉어내지 못하겠어? 그리고 어느 날은 제가 잠이 든 이른 새벽 냉장고를 열어 안에 있는 음식이란 음식은 모조리 꺼내 손으로 퍼드시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거동이 불편하신 것은 아니었지만 치매이고 하니 혹시 주무시다 떨어질까 집에서 의료용 전동 침대를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떨어지지 말라고 올려두었던 안전가드를 어떻게 내리신 건지 온갖 반찬들이랑 김치통에 김치까지 꺼내 먹으며 주방 바닥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던 것이었죠.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러시면 안 돼요. 이거나 내 밥이야. 나 혼자만 먹을 거라고 저리가 이 잡고서. 어머니! 시어머니와 보내는 하루하루는 한마디로 전쟁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더욱 어이없는 일은 맨정신인 척 남편에게 저에 대해 거짓말까지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꼭 이간질을 시키려는 시어머니처럼요. 글쎄 아들, 저것이 날 죽이려고 오늘 하루 종일 밥도 안 주고 날 굶겼다. 내가 밥 많이 먹는다고 얼마나 구박하든지. 아들, 나 배고파. 나 밥 좀 줘. 당신 정말로 우리 엄마 치매 걸려서 기억 못한다고 밥 굶긴 거 아니야? 내가 왜 어머니 밥을 굶겨? 그리고 당신 하루 종일 아픈 어머니 돌본 나한테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어? 나라면 미안해서라도 그런 말 못하겠다.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당신 말을 어떻게 믿어? 똥기저귀 갈아주는 거 귀찮다고 치매 노인밥 적게 먹이는 사람도 있다던데. 당신 혹시 그런 거 아니야?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그렇게 불안하면 내가 밖에서 돈 벌어올 테니까 네가 어머니 병간호 하든지. 치매 걸린 노인네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고작 그거 했다고 지금 나한테 유세 떠는 거야? 그렇게 우리 엄마 모시기가 싫으면 나랑 이혼을 하던지. 왜 나랑 살아? 만약 당신 우리 엄마 진짜 밥 굶기고 구박하는 거면 당장 이혼이니까 그렇게 알아. 나 당신이랑 이혼해도 아쉬울 것 없으니까 어디 마음대로 해보라고. 남편의 무심한 말에 서운하기만 했습니다. 치매 걸린 자기 어머니 돌보느라 고생한 저한테 한다는 소리가 고맙다 고생한다도 아닌 의심부터라니 정말 힘 빠진 일이었죠. 하지만 남편도 남편이지만 저를 힘들게 하는 이유는 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꾸준히 관리하고 노력하면 어느 정도 병세가 호전되거나 유지되는 경우도 있는데 어찌된 일인지 시어머니는 그렇지 못했거든요. 저희 노력에도 시어머니는 좋아지긴커녕 그 증세가 점점 심해져만 갔습니다. 시어머니가 기어이 벽에 똥칠까지 하기 시작했으니까요. 어머니, 지금 이게 뭐 하시는 짓이에요? 며느리야, 내가 벽에 그림 그렸다? 정말 이쁘지? 어머니 그만하세요. 그렇게 하면 더 지저분해져서 치우기도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이거나 그림 그릴 거야. 사실 시어머니 돌보는 게 너무 힘들어서 요양병원을 생각해보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대기 환자가 많아 당장 병원에 들어갈 자리도 없을 뿐더러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한 후에 고민해보자는 생각이었죠. 그때 시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보내도 늦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누가 알았을까요? 그 모든 것이 남편과 시어머니가 꾸민 연극이었단 사실을요. 그것도 바람 피운 남편이 상간녀와 사는 것을 목표로 남편과 시어머니가 짜고 꾸민 짓거리들이었죠. 저와 남편을 이혼시키기 위해서요. 하지만 결국 두 사람은 그 모든 사실을 저한테 들키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새벽까지 시어머니를 돌보다
시어머니 침대 옆에서 깜빡 잠이 들었는데 우연히 시어머니와 남편이 하는 이야기를 엿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독한 것. 내가 벽에 똥칠을 해도 이혼하겠다 안 하네. 엄마, 그래도 우리 조금만 더 힘내자. 아마 조금만 있으면 집사람 엄마 모시 싫다고 도망갈 테니까 우리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그나저나 누가 알았을까? 우리 아들이 그런 찬란 여자를 새 며느리로 데려올 줄은. 내가 우리 아들 덕에 능력 있는 부자 며느리 2개 생겼어요. 그런데 우리 새아가는 뭐라고 안 하니? 저것이랑 빨리 이혼 안 한다고 화내지는 않고? 엄마도 알잖아. 우리 상숙이가 얼마나 착한지. 날 사랑하기 때문에 날 위해서든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대. 10년이고 100년이고 기다리겠다고 했어. 그런데 뱃속에 우리 아기 생각해서라도 어떻게든 빨리 이혼해야지. 아기도 가졌는데 우리 상숙이 혼자 고생하는 거 보면 내가 너무 가슴이 아파. 그러니까 엄마가 어떻게든 좀 더 노력 좀 해봐. 나 집사람이랑 빨리 이혼하고 싶어. 그래야지. 우리 아들 덕에 부자 며느리도 2개 생겼는데 내가 뭔들 못할까? 저런 팔푼이랑은 전혀 다르다고. 그런데 엄마, 맨정신으로 기저귀 차고 벽에 똥칠하는 거 힘들지 않아? 힘들기는 부자 며느리 두는데 이 정도는 감수해야지. 나보다 저것이 죽을 맛이겠지. 지 똥기저귀도 아니고 남의 똥기저귀 가려면. 그래도 엄마가 이래야 우리 아들이 위자료 안 주고 저 팔푼이랑 이혼할 수 있을 거 아니냐. 치매 걸린 나 모시기 싫다고 위자료 안 줘도 되니 제발 이혼해달라는 소리 내가 저 팔푼이 입에서 나오게 할 거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나눈 대화로 이미 잠에 깨어있던 저는 눈물이 나오려는 것을 간신히 참았습니다. 제 가슴에서는 이미 피눈물이 흐르고 있었죠. 남편은 저를 속이고 바람을 피운 것도 모자라 상간녀에게 임신까지 시킨 상태였죠. 게다가 상간녀가 잘 사는 부자라는 사실에 저와 이혼하기 위해 시어머니와 꾸미고 그동안 저를 속여왔던 것이고요. 그것도 저에게 위자료를 주기 싫어 시어머니가 치매인 척 연기해서 저 스스로 떨어져 나가도록 말이죠. 그래서 뒤늦게 알아보니 남편이 병원에서 타왔던 어머니의 약은 치매약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먹고 있던 약을 들고 약국 가서 물어보니 관절염 약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아빠가 드셨던 약이랑 틀려서 이상해서 남편한테 물어왔을 때는 요즘 나온 신약이라 모양이 틀린 거라고 해서 그 말만 찰떡같이 믿고 있었거든요. 어쩐지 남편은 시어머니가 병원 갈 때 제가 따라간다고 해도 가지 못하게 막고 혼자 모시고 갔었는데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본인이 따로 챙겨야 편하다며 회사에 두고 왔다는 핑계로 지금까지 병원 처방전을 단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고요. 더군다나 제가 요양보호사를 신청하려고 남편과 여러 번 상의를 했었는데 그때마다 남편이 어머니가 낯가림이 심하다고 반대하며 막았었는데 이제는 그 모든 상황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보통 사람이라면 자기 엄마가 치매라 속일 일도 없고 그때는 남편을 믿었기에 의심하지 않았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그동안 바쳐왔던 제 인생이 억울해서라도 어떻게든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갚아줘야 했죠. 2 모자의 검은 속내를 제가 전부 알게 되었으니까요. 전 2 사람에게 차근차근 복수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남편이 바람 피우고 있는 상간녀에 대해 알아봤는데 정말 돈 많은 부자가 맞더라고요. 큰 빌딩의 건물주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이없던 사실은 자기보다 나이가 3살이 많다는 이유로 저를 할머니로 부르며 무시하더니 남편이 바람 피우고 있는 상간녀도 남편보다 2살이 많은 연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시작한 복수는 시어머니가 저를 괴롭힌 행동을 역으로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드시는 밥을 소금국에 소금 반찬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국이 얼마나 짠지 제가 해다 드린 국을 먹는 순간 시어머니가 놀라 멈칫하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가 저에게 화를 내기 전에 먼저 선수를 쳤죠.
어머니, 왜 안 드세요? 혹시 입맛에 안 맞으세요? 어머니가 제가 한 음식 싱겁다고 하도 밥상을 뒤엎으셔서 제가 어머니 입맛에 맞춰 아주 간간하게 해드렸는데 원래 치매 환자인 분들은 미각을 잘 못 느낀다고 하던데 설마 어머니 입맛에 짠 건 아니죠? 치매 환자는 그렇게 미각을 잘 느낄 리가 없으니까요. 어머니가 정말 치매 환자가 맞는다면요. 제 말에 흠칫 놀란 시어머니는 군소리 없이 짠 소금국에 소금 반찬을 아주 맛있다는 듯 우걱우걱 드셨습니다. 중간에 목구멍으로 잘 못 넘기겠는지 힘들어하는 게 보였지만 저를 속이려면 어떻게든 전부 드셔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치매란 생각에 할 수 없던 일을 하기 시작했죠. 제가 밖에 외출을 시작한 겁니다. 시어머니 때문에 밖에 나가는 것조차 힘들었지만 치매가 아니란 사실을 알았으니 마음 놓고 외출을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전 남편 회사 앞에서 남편이 퇴근하길 기다렸다가 남편이 상간이랑 만나는 장면을 확인했습니다. 나중에 남편 놈을 추궁할 때 발뺌할 것을 미리 대비해 사진까지 찍어두었죠. 그렇게 늦은 저녁이 돼서야 집에 오니 시어머니가 씩씩거리며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지금 나를 굶어 죽일 작정이냐? 밖에 나간 지가 언제인데 이제 와. 어서 밥 내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전 밖에 나간 적이 없는데 제가 잠깐 화장실 다녀온 걸 제가 밖에 나갔다 왔다고 어머니께서 착각하셨나 보네요. 그리고 밥은 조금 전에 드셨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오늘은 너무 늦었으니까 주무세요. 밥을 주긴 언제 줘? 네 년이 밖에 나갔다 온 거랑 나 밥 안 준 거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고. 지금 누굴 환자 취급해? 당장 밥 내놓지 못하겠어? 어머니, 저번부터 이상해서 그러는데 정말 치매인 거 맞으세요? 제가 밖에 나갔다 왔는지 어머니 저녁 안 차려드렸는지 그걸 어떻게 기억하세요? 어머니는 치매라 식사하시고 또 달라고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제야 시어머니는 제 물음에 당황해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자기가 한마디 잘못했다가 치매가 아닌 사실을 들켜 그동안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다 싶었던 것이죠. 저는 시어머니를 침대에 눕히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과식하면 속도 안 좋고 건강에도 해로우니 그만하시고 어서 주무세요. 아시겠죠? 남편과 이혼시키기 위해 저를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들키고 싶지 않았던 시어머니는 배고픈 배를 움켜잡고 제 말대로 순순히 침대 위에 누웠습니다. 시어머니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무시했죠. 그리고 그날 밤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언제 잃은 건지 집에 돌아온 남편이 죽일 듯이 저한테 와 따지더라고요. 당신 엄마 밥 굶겼어? 아픈 엄마 두고 정말 밖에 나갔다 왔냐고?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아픈 어머니를 두고 어떻게 밖에 나가? 당신 제정신이야? 그런데 엄마가 당신 밥도 안 차려주고 밖에 나갔다 왔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건 무슨 소리야? 자기야, 어머니 치매인 거 잊었어? 치매 환자 말을 어떻게 믿고 나한테 그런 걸 따져? 내가 오늘도 어머니 똥개저귀를 몇 번이나 갈아드렸는지 알아? 아니면 당신 어머니 말이 사실이라 확신하는 뭐 다른 이유라도 있는 거야? 확신은 무슨 확신? 그냥 어머니가 계속 배고프다고 당신이 밖에 나갔다 왔다고 하니까 진짜인지 확인하려고 물은 거지. 당신 내가 언제 어머니 밥 굶기는 거 봤어? 남은 치매 환자 병관 오느라 힘들어 죽겠는데 당신 이렇게 섭섭하게 굴 거야? 아니면 당신이 집에서 어머니 돌볼래? 내가 당신 대신 밖에 나가서 돈 벌고 당신 대신 어머니 병원도 모시고 갈게. 뭐? 어, 엄마 병원을 모시고 가? 아니. 내가 미안해. 당신 힘든데 내가 헛소리 했어. 정말 미안해. 내가 그냥 해본 소리니까 마음 쓰지 마. 오늘도 어머니 모시느냐 고생했어. 제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 갈 거란 소리에 남편은 놀라 바로 꼬리를 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린 것이 아니니 제가 식사를 차려드리지 않고 밖에 나갔다 왔다는 말이 사실이겠지만
시어머니가 치매인 척 연기하는 동안 저한테는 그런 걸 따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다간 저와의 이혼이고 상간녀와의 결혼이고 본인들의 계획이 모두 틀어지게 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그날 일이 억울했는지 다음날 시어머니는 남편이 출근하자마자 치매인 척 저를 괴롭히며 제 머리끄덩이를 잡았습니다. 네가 내 돈 훔쳐갔지? 내 돈 내놔 이 도둑년. 내 돈 내놔. 하지만 예전처럼 제가 시어머니에 당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정말 아픈 병자도 아니고 남편과 저를 이혼시키기 위해 괴롭히며 폭력까지 쓰는 시어머니를요. 그래서 저도 시어머니가 저한테 한 것처럼 똑같이 해주기로 마음먹었죠. 어머니, 제가 그동안 너무 많이 봐드렸죠? 이젠 어머니가 아무리 아프다고 하셔도 봐드리지 않을 거예요. 제가 참아드리니까 어머니께서 저한테 폭력을 쓰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시는 것 같은데 그게 얼마나 아픈 건지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저도 똑같이 해드릴게요. 그래야 어머니께서 정신 차리고 저한테 다시는 안 그러실 것 같아서요. 그럼 저도 어머니 머리끄덩이 잡겠습니다. 저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시어머니 머리끄덩이를 대차게 잡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어머니한테 머리끄덩이를 잡힌 만큼 아주 온 힘을 다해 자꾸 흔들어 주었죠. 그제야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시더라고요. 잘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안 그럴게요.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니, 제가 이번만 특별히 봐드리는 거예요. 다음에도 또 그러시면 어머니가 울면서 잘못했다고 해도 안 봐드릴 테니 그렇게 아세요? 그리고 그날 남편은 또 시어머니한테서 제가 시어머니 머리끄덩이를 잡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건지 일찍 퇴근까지 하며 저한테 따졌습니다. 당신 엄마 머리끄덩이 잡았다며 미친 거야?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그럴 수 있어?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언제 어머니 머리끄덩이를 잡아? 어머니가 다 이야기해줬어. 당신이 오늘 엄마 머리끄덩이 잡았다고. 당신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어머니한테 머리끄덩이 잡힌 것은 바로 나라고. 자, 내 머리 좀 봐. 오늘도 어머니한테 머리 뜯겨서 땜빵 생긴 거. 당신은 어떻게 치매 걸린 어머니 말만 듣고 나한테 이래? 증거 있으면 어디 대봐. 내가 어머니 머리끄덩이 잡았다는 증거 있으면 대보라고. 하지만 남편은 제가 시어머니 머리끄덩이 잡았다는 증거를 전혀 댈 수 없었죠. 미리 이럴 걸 예상해 제가 아주 기술적으로 어머니 머리끄덩이를 잡은 데다 다른 폭력을 휘둘러 어디 멍들게 한 것도 아니니 티가 날 리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남편이 꼼짝 못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혹시 당신 나 몰래 바람 피우는 거야? 여자 생겼어? 그래서 지금 내가 하지도 않은 짓 억울하게 누명 씌워서 못 살게 구박하는 거냐고? 바람이라니.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당신이 치매 걸린 우리 엄마까지 모시고 있는데 내가 거기다 바람 피우면 그게 짐승 새끼지 사람 새끼야? 절대 아니라고.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그러니까 울지 마. 바람이란 소리에 남편은 놀라며 기겁했습니다. 혹시 자기가 부자 상간녀랑 바람 피운 사실을 저에게 들킬까 전전긍긍한 눈치였죠. 그 뒤에 남편은 한동안 제 눈치를 보며 아주 쥐죽은 듯이 지냈습니다. 바로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요. 시어머니가 저를 어떻게든 괴롭히려 해도 제가 당해주지 않자 안 되겠는지 제가 밖에 나가 볼일을 보고 온 사이 아주 대차게 일을 벌려놨더라고요. 김치며 반찬이며 냉장고에 있는 음식이란 음식들은 전부 꺼내 통을 엎고 깨뜨리고 집안을 아주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본인의 방 벽에 똥칠이란 똥칠은 온 사방에 해놓고요. 어디 한번 당해보라는 심보로 아마도 저보고 그걸 전부 치우게 할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어머니가 일부러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집안을 치울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마침 아주 잘 되었다 싶었죠. 어머니, 오늘은 정말 제대로 일을 저질러 놓으셨네요? 배고파 밥 내놔. 이 못된 것.
날 두고 어디 갔다 온 거야? 어머니, 죄송한데 집이 너무 엉망이라 제가 너무 우울해져서 오늘은 집안 청소고 뭐고 어머니 식사도 챙겨드릴 마음이 안 생기네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알아서 하세요. 뭐라고? 이것이? 제 말에 화가 났는지 어머니는 본인이 치매 연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도 잊은 채 저의 머리끄덩이를 다시 잡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다 저한테 머리끄덩이를 잡혔던 기억이 떠올랐는지 멈칫하며 행동으로 옮기지는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방법을 바꾼 건지 계속해 큰 소리로 밥을 달라고 닥달하기에 아예 그날은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그러자 남편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당신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집에서 살림하는 여자가 엄마 하나 제대로 못 돌보고 당장 와서 집안 청소도 하고 엄마 식사 챙겨드리지 못하겠어? 내가 그걸 왜 해야 되는데? 뭐라고? 당신도 어머니가 집 얼마나 엉망으로 해놨는지 봤지? 벽에 똥칠한 거는 또 어떻고. 그런 건 난 매일 해왔어. 그런데 그거 우리 엄마가 아니고 당신 엄마가 그런 거잖아? 왜 그걸 당연하게 내가 해야 하는데? 당신 내 말 잘 들어. 그거 당신이 직접 치워. 그러기 전까지는 나 집에 들어갈 생각 없으니까. 아니면 당신 어머니한테 본인 손으로 직접 치우시라고 하던지. 알겠니? 네 엄마가 똥. 네가 치우라고. 야, 야! 저는 남편의 전화를 끊어버렸고 남편이 계속해 저에게 전화를 해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전부 제가 다 치울 줄 알고 저를 골탕을 먹이기 위해 시어머니가 벌인 일을 제가 당해줄 이유는 없었으니까요. 시어머니가 어질러 놓은 집을 치우려면 시어머니나 남편이 고생을 꽤 했을 겁니다. 저야 남편과 살던 집이 오만정이 떨어진 지 오래라 며칠 안 들어간다고 해도 상관없지만 집에서 생활하는 시어머니와 출퇴근하는 남편은 그 더러운 오물로 뒤덮인 집을 안 치우고는 못 베겼을 것입니다. 며칠 후 집에 들어가자 집안은 깔끔히 치워진 상태였는데 남편과 시어머니 모두 화가 났는지 며칠 동안 저에게 말조차 붙이지 않더라고요. 저야 뭐 이제 더는 신경 쓸 일이 아니었지만요. 그런데 남편 놈이 바람 피운 것을 저한테 내놓고 들키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이 상간녀 핸드폰 번호와 제 핸드폰 번호를 헷갈려서 상간녀에게 보낼 문자를 저에게 보낸 것입니다. 애기야, 뭐 하고 있어? 난 우리 애기가 너무너무 보고 싶다. 우리 애기 보다가 집에 가서 마누라 얼굴 보면 아주 죽을 맛이라고. 우리 애기 혹시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저번에 닭발 먹고 싶다고 했지? 우리 오늘 닭발 먹으러 갈까? 내가 빨리 이혼을 해야 하는데 자기 너무 기다리게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네. 그래도 조금만 기다려줘. 엄마가 지금 치매 걸린 척 열심히 연기하면서 벽에 똥칠까지 해서 집사람 괴롭히고 있으니까 곧 집사람이 이혼하자고 할 거야. 그러면 우리 애기 이따가 봐. 상숙이 누나 용석이가 정말 정말 사랑해요. 남편이 상간녀에게 문자를 보낸 그날 저는 드디어 남편과 헤어질 때가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는 소파에 앉아 남편이 오기만을 기다렸죠. 남편은 상간녀를 만나고 와서 그런지 밤늦게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하는 행동을 보니 저에게 문자를 잘못 보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남편은 상간녀를 만나고 온 주제에 저한테 오히려 뻔뻔하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남편이 힘들게 직장에서 일하느라 야근까지 하고 왔는데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가 없냐? 육갑 떨고 있네. 누가 보면 정말로 일하고 온 줄 알겠어? 유, 육갑? 지금 당신 나한테 육갑이라고 했어? 그러면 내가 지금 일하고 왔지 뭐하고 와? 가족들 위해 열심히 일하고 온 남편한테 당신 해도 너무하네. 당장 나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해. 가족들 위해 밤늦게까지 야근하고 온 당신 서방님한테 함부로 말해서 미안하다고 말하라고. 아우, 야근했더니 너무너무 피곤하네. 남편은 자기가 오늘 상간녀를 만나고 왔다는 사실을 제가 까맣게 모른다고 생각했는지 제 앞에서 회사에서 야근한 척 피곤하다며 온갖 생색을 다 내더라고요. 얼굴에는 닭발 국물까지 묻혀놓고서는. 그래서 저는 남편 자식을 비웃어 주었죠.
야근 같은 소리하고 있네. 야근했다는 놈이 주둥이에 닭발국물이나 묻히고 다니냐? 그래서 사랑하는 상숙이 누나랑 처먹은 닭발은 맛있었니? 상숙이 누나라니, 당신이 그 사실을 어떻게... 내가 그동안 네 놈이 바람 피운 거 모를 줄 알았지? 그것도 돈 많은 상간녀랑 결혼하겠다고 어머니랑 짜고, 어머니 치매 걸린 척 연기해서 나 괴롭혀서 이혼하려고 한 거 내가 모를 줄 알았냐고. 그걸 어떻게... 야, 내가 너 바람 피운 증거도 다 가지고 있거든? 그리고 오늘 네가 전화번호 헷갈려서 네 놈이 사랑하는 상숙이 누나 핸드폰인 줄 알고 나한테 보낸 문자까지 내가 다 증거로 가지고 있어. 문자 보내기 전에 네가 문자 보내는 사람이 누구인지 이름이라도 제대로 확인하고 보냈어야지. 내가 너 이혼 소송해서 너랑 네 놈 상간녀한테 위자료까지 전부 받아낼 거니까 그렇게 알아. 저는 남편을 기다리며 남편이 오면 주려고 했던 선물을 봉지에서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남편의 얼굴에 갈겨서 뭉개버리기까지 했죠. 바로 시어머니의 똥기저귀요. 너 저번에 치매 걸린 시어머니 돌보는 나를 두고 바람 피우면 니놈이 짐승 새끼라고 했지? 그래, 니놈은 짐승 새끼다 이놈아. 시어머니 똥 처먹으면서 어디 잘 먹고 잘 살아봐라. 저는 미리 싸두었던 가방을 가지고 그날로 바로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가 나는데도 시어머니는 자느냐고 모르더라고요. 사실 저는 시어머니가 치매가 아니란 사실을 안 날부터 틈틈이 외출을 해 남편이 바람 피운 증거를 모아둔 상태였습니다. 남편 차량 블랙박스랑 카드 내역이랑 오늘 남편이 상간녀인 줄 착각하고 저한테 보낸 문자까지. 게다가 남편의 차에 저장되어 있던 블랙박스 내용을 제가 매번 확인할 때마다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남편이 전화로 상간녀와 통화한 내용이랑 시어머니와 병원에 가며 저를 어떻게 괴롭혀 이혼하게 만들지 작당한 내용들까지 전부 녹화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아무 문제 없이 남편과 이혼하며 재산분할과 남편과 상간녀에게 위자료까지 톡톡히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재테크를 열심히 해 그동안 모아뒀던 재산이 제법 되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남편과 시어머니를 만나게 된 날, 남편과 시어머니는 그동안 저를 속인 것에 대해 미안해하기는커녕 상간녀랑 떵떵거리고 살 생각에 신이 나 저에게 큰소리치기 바빴습니다. 이렇게 당신이랑 이혼해봤자 난 손해보는 거 없다고. 우리 자기가 엄청난 부자니까. 어디 너 이혼녀 소리 들으면서 혼자 평생 외롭게 잘 살아봐라. 너랑 살면서 단 한 번도 행복했던 적 없거든? 이렇게라도 이혼하니 아주 속이 다 시원하네. 난 이제 부자라고 부자. 그깟 위자료랑 너한테 재산 분할 해준 거 나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야. 못된 것. 꼭 이렇게까지 해서 이혼해야겠니? 순순히 물러나줬으면 얼마나 좋아. 돈에 환장해서 우리 아들이랑 새아가한테 돈이나 뜯어내고 이 속물 같은 것. 우리 아들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빌부터 산 주제에 고마워하지는 못할 망정 소송까지 걸어서 재산이나 뜯어내는 독한 것. 그래도 뭐 이제는 상관없다. 네가 이혼해준 덕분에 나한테는 부자 새아가가 생겼으니까 우리 새아가가 빌딩 건물주라고. 건물주? 그래서 그 건물주가 어머니 며느리 되어준대요? 어디 네 사랑하는 상숙이 누나가 너랑 살아준대? 그게 무슨 소리야? 당연히 우리 상숙이 누나는 나랑 살아주지. 내 아이까지 가진 여자가 그러면 나랑 살지 누구랑 살아? 용서가 신경 쓰지 마라. 저것이 우리가 치랑 다르게 능력 있는 부자 며느리 얻어서 살게 되니 배 아파서 그러는 거니까. 어디 우리 아들한테 버림받은 것이 말이 많아. 그 상간녀 뱃속에 있는 아이 정말 어머니 손주가 맞는 것 같으세요? 당신, 그게 무슨 말이야? 내 아이가 맞느냐니? 너 정말 몰랐구나? 이를 어쩌냐? 네 상숙이 누나한테 다른 남자 있는 거 몰랐나 봐? 뭐? 웃기지 마. 우리 상숙이 누나는 나밖에 모르는 순수하고 착한 여자라고. 웃기고 있네. 순수하고 착해서 남의 남편 꼬셔서 바람을 피우냐? 이 모질이야?
네 상식이 누나 너보다 훨씬 젊고 잘생긴 남자랑 만나고 있거든? 보니까 그 사람이 아이 아빠인지 두 사람이 같이 산부인과에서 손잡고 나오는 거 내 두 눈으로 직접 봤거든? 거짓말! 상숙이 누나가 나한테 그럴 리가 없어! 정 못 믿겠으면 직접 만나서 확인해 보든지. 이젠 뭐 내가 상관할 바 아니지만. 분명히 내 아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날 두고 바람이라니. 아닐 거야. 사실 상간녀에게는 남편 말고 따로 만나는 남자가 또 한 명 있었습니다. 저는 이혼 전까지 상간녀에게 남편 말고 다른 남자가 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고 있었고요. 그 사실을 알게 된다면 남편과 시어머니가 제가 이혼하지 못하도록 어떻게든 막았을 테니까요. 그리고 자신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게 어떤 기분인지 두 사람에게 직접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그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말이에요. 그래야 뒤늦게라도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살 수 있을 테니까요. 상간녀가 남편을 만나면서 다른 남자와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건 정말 뜻밖의 우연이었습니다. 계속 몸이 안 좋아 산부인과로 검사를 받으러 갔던 날, 거기서 우연히 상간녀와 상간녀의 남자친구를 보게 되었으니까요. 상간녀는 병원 사람들한테 상간녀 남자친구를 남편이라며 아이 아빠라고 소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 말을 들은 남편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는 상간녀에게 바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평소 자주 연락하고 지내던 남편의 친척으로부터 깜짝 놀랄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치매 걸린 시어머니를 모신다면서 평소에도 저를 아주 예뻐해 주셨던 시고모님이셨는데 남편과 이혼할 때도 제 편이 되어주셨던 분이었습니다. 시고모님께 들은 바에 의하면 남편이 상간녀에게 버림을 받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바람 피운 사실이 들키자 상간녀는 오히려 더 뻔뻔하게 나왔나 봐요. 너도 나랑 바람 피운 유부남 주제에 무슨 말이 많냐면서요. 그렇게까지 저를 괴롭히고 이혼하더니 남편은 상간녀한테 버림까지 받고 닥쳤던 게 신세가 되어버린 것이었죠. 그동안 벽에 똥칠까지 하며 고생한 시어머니의 노력은 전부 물거품이 되어버렸고요. 아주 통쾌하게요. 남은 거라곤 저와 이혼해 재산까지 날린 것도 모자라 저에게 버림받았다는 사실뿐이었죠. 그리고 얼마 후 저는 더욱 기가 막힌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정말로 치매에 걸리셨다는 것이었죠. 꽤 진행이 된 상태였는데 그 사실을 남편은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저한테 치매 걸린 척 연기할 때부터 시어머니는 이미 치매에 걸려 계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남편은 시어머니가 치매가 걸려있던 행동들도 전부 저를 쫓아내기 위한 연기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치매란 사실이 뒤늦게 발견되어 병원에 갔을 때는 이미 증상이 심각해진 후였던 것입니다. 결국 남편은 회사까지 관두고 어머니를 돌보고 있다고 하네요. 혼자 감당이 안 되니 시어머니를 요양병원에 입원시키기 위해 신청해 놓긴 했는데 대기 환자들이 많아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치매에 걸린 척 저를 속여 이혼시키려고 하더니 남편과 시어머니 본인들 꾀에 넘어가 모두 큰 벌을 받게 된 것이죠. 남편과 이혼 후 저는 엄마가 계신 친정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이혼하고 3, 4개월쯤 흘렀을까. 남편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다 죽어가는 얼굴을 하고서요. 저를 보자 제 옷을 잡고 매달리더라고요. 여보, 내가 다 잘못했어.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당신이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 나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지를 알겠더라. 치매 걸린 엄마 혼자 돌보기 나 진짜 너무너무 힘들어. 엄마가 밥 먹어놓고 매일 나한테 밥 달라고 소리치고 내 머리끄덕이 잡고 벽에 똥칠까지 한다고. 그걸 당신은 아무 불평도 안 하고 해줘왔는데 내가 정말 나쁜 놈이었어. 그래서 말인데 여보, 지금이라도 나한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면 안 될까? 내가 당신한테 정말 잘할게. 미쳤냐? 내가 뭐가 아쉬워서 너 같은 놈을 받아주냐?
바람 피운 상간이랑 결혼하려고 시어머니랑 짜고 나 속여서 이혼까지 하려던 놈을. 그때 너랑 시어머니랑 얼마나 나 괴롭혔는지 벌써 잊었어? 왜? 이제 네 엄마 똥기저귀 갈아줄 여자가 필요해졌니? 아니야! 당신 우리 엄마 똥기저귀 갈아주지 않아도 돼. 당신이 출근하라며 나 매일 깨워줬던 목소리도 그립고 당신이 해주던 따뜻한 밥도 너무 그리워. 당신이랑 이혼하고 나니 당신이 얼마나 나한테 과분했던 여자였는지 알겠더라. 엄마도 자꾸만 당신 보고 싶다고 울면서 짜주시고. 그러니까 제발 나한테 다시 돌아와주라. 누나, 나 아직 누나 사랑해. 정말 사랑한다고. 징그럽게 어디서 누나야? 난 너처럼 조강 지져버리는 자식은 필요 없으니까 어디 똥기저귀 갈면서 네 엄마랑 평생 행복하게 잘 살아봐라. 남편은 저에게 울고불고 매달렸지만 그래봤자 아무 소용 없었습니다. 이미 남편에게 오만정이 떨어진 상태였으니까요. 다시는 남편의 얼굴조차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매정하게 나오자 매달려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는지 남편은 그 후 다시는 저를 찾아오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누구보다 행복하게 열심히 살려고 노력 중이에요.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배신당하고 이혼한 저를 보며 엄마가 많이 가슴 아파하셨거든요. 엄마한테는 잘 사는 모습만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제 잘못도 아닌데도 괜스레 미안해지더라고요. 저희 엄마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지난 과거는 잊고 열심히 살아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남편과 결혼하며 쉬고 있던 일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결혼 전 저는 작은 뜨개 공방을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남편과 이혼 후 재산 분할을 하며 받은 돈으로 작은 뜨개 공방을 다시 차리게 되었습니다. 1년 정도 운영하자 어느 정도 자리도 잡은 상태고 즐겁게 제 일을 즐기고 있습니다. 엄마도 저를 도와주시겠다고 함께 출근해 공방에 나와주시는데 그게 또 힘이 엄청나게 되더라고요. 엄마와 함께 일을 하며 소박한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지금 순간이 저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40대 중반의 나이, 앞으로 저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오늘을 열심히 살아보려 합니다. 그러다 보면 더 큰 행복이 저를 찾아와 줄지도 모르니까요. 여러분, 모두 멀리서라도 따뜻한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좀 더 힘을 내 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 모두 열심히 살아보자고요.